오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시장이었습니다. 뭐 지수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승 종목 수가 원만하게 좀 많았고요. 사실 워낙에 이제 주가 급등락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하루에 뭐 0.5%가 올라가도 괜찮으니까 상방으로만 좀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반도체 빅2가 좀 지겨웠는데 오늘 하이닉스는 조금 부진했지만 삼성전자가 약간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상당히 의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차랑 공매도가 좀 많이 쌓이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반전의 신호가 될지 내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대형주 부활의 신호탄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 지수만 엄청나게 달리다가 오늘은 그래도 대형주가 일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어요. 어쨌든 뭐가 됐든 한쪽으로 쏠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균형이 가장 좋거든요. 시장도 균형 있게 올라가는 게 정상 시장이고 그게 그림도 가장 좋다고 생각이 돼요. 지표들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출. 그러니까 수출 지표는 한 달에 3번 나와요. 그러니까 10일까지. 20일까지 그리고 한 달치 그래서 한 달에 3번 정도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8월 초죠. 그래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바로 나왔습니다. 213억 달러 동기간 역대 최대입니다. 역시 반도체가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 실물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전혀 문제 없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엔비디아가 대형 투자사와 AI 인프라 700조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인텔이 AI 지출을 위해서 150억 달러 유증을 추진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제일 중요했다라고 저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인텔 이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지금 현금 흐름이 많이 말랐어. 그럼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건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채만 발행해서 조달하면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도 함께 추진을 하지만 유증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투자사와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리스크를 혼자서 오롯이 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조금 분배하는 형식으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말라가는 부분들을 대체할 만한 다양한 방안들을 꾸준히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생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전에 그냥 뇌피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되게 비싸니까 그 반도체를 비싸게 사는 쪽에서는 계속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반도체를 안 살 수도 없고 필요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방안이 나올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적인 투자를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와 뭐 AMD가 이제 뭔가 조인트 베처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공동 투자를 하면서 함께 이제 이익을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버니까 그들이 이제 버는 그 돈, 그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서 조금 더 부담이 적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꾸준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이번 대형 투자사와의 AI 인프라 700조 투자. 요것도 그런 부분들과 살짝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핵심이 그렇게 비싼 반도체를 사서 돈을 버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라고 확실하게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들,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를 소진을 했어도 투자에 무리가 없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 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그 코스닥 동전주 상패입니다. 국내 상장사 100곳 중에 7곳이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다. 네, 요 이슈. 그 말은 상장사 중에 7%의 기업은 상패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시가총액이 뭐 200억이 안 된다, 300억이 안 된다고 해서 상패를 시키는 게 맞냐? 그건 맞지 않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도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총이 낮다는 것은 상패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너무 작은 종목이시라면 항상 비중을 줄이시거나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종종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섹터들 한번 보면 오늘 되게 산발적인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건설주, 금호건설, 남아토건, 일성건설. 건설주는 계속 좋아요. 그래서 건설주 뭐 제가 자주 체크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중소형 종목군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호남 클러스터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주목받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올라갔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건설주는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트레이딩이지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자로 볼 거면 대형 건설주를 보셔야 된다. 지금 건설주들도 꽤 올라왔어요. 사실 생각보다. 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주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살짝 한번 끊어가든지 근데 길게 본다면 눌림 이후에 재반등까지 노리는 그 두 가지 전략. 그리고 중소형주는 항상 가격을 잡고 트레이딩으로 보자. 요거고요. 게임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긴 했습니다. 위메이드, NHN 상한가 같고요. 카카오게임즈, NC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화장품, VT, 에이블 CNC. 화장품은 참 꾸준히 좋아요. 이번에 그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화장품 수출도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수출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게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와 화장품 수출이 몇 달간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화장품주는 뭔가 밀릴만 하면 이익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오고 밀리면 하면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주, EST, 주성 엔지니어링, SFA 반도체, 원익 IPS, 테스 조금 지루하고 힘들게 움직였었던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살짝 좀 견인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게 반도체 장비는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 BH, 한솔테크닉스, 시노펙스 같은 종목군들 올라왔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 폰, 폴더블 G8이죠.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일본에선가 좀 품절돼서 긴급 생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말 그대로 그냥 죽어 있다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카메라 관련주들 좀 올라왔어요. 캠시스, MC넥스, 동남아테. 카메라 관련주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이제 부각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피지컬 AI로 가면 어쨌든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조금씩이나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모멘텀 측면에서는 MC넥스도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국내 대장은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인데 두 종목은 기판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개별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MC넥스가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테라펩 이슈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테라펩 내 태양광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일론 머스크의 행보 혹은 일론 머스크의 전기 혹은 일론 머스크의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도 이제 신재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태양광. 그래서 우주 태양광도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거잖아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 태양광 산업을 하겠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신재생이 아닌 것들을 조금 비판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의외로라고 해야 되나? 환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태양광을 또 좋아하죠. 근데 예전에 그 OCI 홀딩스의 자회사 중에 OCI 테라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자회사인가 아마 그럴 텐데 거기서 스페이스 X에 1조 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 기대감이 예전에 한번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가시화되는 건 없었는데 이번에 머스크가 테라펩 내에 태양광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고 했어요. 테라펩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단지다. 여의도 3배 면적이라고까지 나오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태양광 팩토리를 구축하면 그 양이 작지 않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 정도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도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그 정도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상당수를 태양광이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은 꾸준히 조금 이어진다. 오늘 OCI 홀딩스는 좀 부진하긴 했는데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같기는 하고 모멘텀은 아직 소진되지 않은 구간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그 피지컬 AI 구매를 또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로봇주가 약간 산발적으로 움직였죠. 정부가 이제 나서서 피지컬 AI를 구매한다. 글쎄요.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피지컬 AI가 당장 사서 사람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사람에 준하는 일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수준이 가능한 로봇이 있다면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피지컬 AI를 이제 구매한다는 의도는 뭐예요? 로봇 산업을 우리는 진심으로 육성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정부가 반도체 투자 이런 거 관심 엄청 많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가 1년이 좀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뭐 레임덕이나 이런 부분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과 반도체에 정부가 진심이다.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럼 정책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금 얘기 제가 가끔 드리는데 금 가격이 요즘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한 45% 정도가 향후 금 보유를 확대하겠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 확대하겠다라고 했고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금을 다시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뭐 브레튼 우주 체제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믿게 된 그 근원에는 금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진짜 화폐는 금이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도, 뭔가 이제 위기, 전쟁이 이런 거나 왔을 때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기는 해요. 그래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 나왔다가 바닥 대비 한 7, 8% 정도 반등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금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 가격은 이제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속도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는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것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MS가 자체 AI 칩 마이야 300 공개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칩이 진짜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영업이익률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오지만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높다는 이유는 뭐죠? 비싸게 판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도 굉장히 비싼데 그런 부분을 줄이고자 각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좀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TPU라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했죠. 그래서 추론과 학습에 모두 다 쓰고 있고 TPU 판매까지도 추진하는 모습들. 아마존도 이제 트레이리움이랑 인퍼런시아라는 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칩을 늘리고 있고요. AMD도 MI350X라는 자체적인 가속기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텔도 가우디라는 칩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3 버전인가까지 나왔을 거예요.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S가 하는 게 자체 AI 칩 마이야 300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만만치 않죠. 중국도 화웨이가 하는 게 어센드 950인가?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체 칩을 계속해서 육성하려는 모습들이 나온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무리 자체 칩이라고 하더라도 HBM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어쨌든 유리한 공급 위치에 있는 거죠. 최근에 CXMT까지 조금 더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 미국의 고용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이 쇼크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지고 시장이 반등했는데 오늘은 또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수에 약간 부담을 줬고요. 미국의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2.3만 명 감소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는 8.5만 명 증가였어요. 그럼 이 차이가 너무 현격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심각한 쇼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 노이즈를 제거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고 실업률은 오히려 조금 하락을 했고 통계적인 착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7월 비농업 고용을 산업별로 나눠보면 정부 고용이 많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교육 부분의 고용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방정부의 교육보조금 집행지원과 삭감 영향도 있지만 통계적 노이즈가 더욱 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거 금리 올리기 어려운 것 같네. 근데 고용지표를 뜯어보니까 또 엄청 나쁜 건 아니야. 또 노이즈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지표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계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반대로 말하면 다음 고용지표가 나올 때는 금리 인상 우려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유가는 여전히 중요하니까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CPI 발표가 얼마 안 남았죠. 내일인가 아마 모레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지표가 발표될 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상방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CPI 지표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형 펀드로 순이익이 좀 줄고 채권형 펀드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채권을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보긴 어려워요. 채권은 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에서 유리하죠.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가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건 아니죠. 잘해야 동결, 조금 운 나쁘면 인상 이거잖아요. 그럼 채권을 투자하기 아주 적합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로 순이익이 되는 게 기조적인 흐름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게 기조적으로 갈 거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 거의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기 이탈로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채권형 펀드로 순이익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아마 이런 흐름들은 다시 주식형 펀드로 유입되는 모습들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펀드 플로우도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정입니다. 일정 보면 뭐 아주 눈에 띄는 일정은 없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옵션 만기일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원래 생각을 했던 이유가 기존에 그 옵션 만기일이 생각보다 그 뭐라 해야 되지? 포지션 자체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외국인 콜옵션 매도, 그 다음에 선물은 매수인데 현물 매도가 더 크니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 하방 포지션 이렇게 봤는데 오늘 수급 변화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외국인 순매수 전환 크진 않지만 그리고 선물도 수급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콜옵션 매도도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옵션 만기 전에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옵션 만기일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슈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MSCI 분기 리뷰도 있고 그리고 루멘텀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까지 실적 발표들 예정돼 있으니까 IT 관련된 실적들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의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전기가 올라오네요. 전력 설비 관련해서 조금 코스맥스 화장품주 좀 올라옵니다. JW 중해제약, 제약바이오주, 그다음에 증권주 뭔가 되게 이게 균형 있게 많이 올라오네요. 화장품주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마녀공장, 실리콘2까지 많이 보여요. 화장품주가 이렇게 되면 내일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주 조금 보이고 증권주 살짝 올라왔고 증권주 저가에서 좀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주 일부 오늘은 제약주가 약간 눌리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제약주 되게 좋았다고 봐야 돼요 사실. 왜냐면 알테오젠이 꽤 차익실현이 나왔잖아요. 나올 수 있는 위치였고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생각보다 튼튼하다. 네, 그 부분들. 네, 일진전기랑 재룡전기가 올라와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내일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특징적으로는 화장품, 전력 인프라, 증권, 그 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이 정도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요즘에 흐름을 보니까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업종이 다음 날에도 좀 괜찮았던 흐름들 뭐 당연하긴 한데 그러니까 시초가가 좀 높게 뜰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더 보여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보합입니다. 오늘은 방향성 없고 밤에 또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오늘 2,500억밖에 안 샀지만 의미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선물이랑 같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는 기조였어요. 그래서 현물 매도가 진짜고 선물 매도는 약간 해지처럼 샀는데 오늘은 적지만 코스피 순매수가 들어왔고 선물도 의미 있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생각보다 포지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긴 해요. 그래서 내일까지 요 수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한번 볼게요. 환율도 중요해요.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 모습인데 아직 환율은 뭐 크게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무리 없이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코스닥 2배 정도 많았고요.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수는 재미없을지 몰라도 종목은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